여름 이슈 시리즈 마지막 주제 오늘도 살아남기는 1, 2부 형식과는 다르게 영화 한 편을 중심으로 리뷰하고 영상 후반에는 지금 시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영화로 보는 이슈 3부, 내 돈 갖고 한 짓. 아이 인 더 스카이.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무책임하다고 봤습니다. 뒷감당이 두려우니까 결정권을 다른 직책에 밀었다고 말이죠.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왜 이러나 했어요.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 작품의 주인공은 대령이 아니고 중장도, 조종사도 아니요, 꼬마 알리아도 아닙니다. 2022년 여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해 참사 현장을 보며 마치 안전을 지켰다는 듯이 내려다 구경하는 홍보샷. 다른 수해 현장에서는 피해 주민이 하소연하는 중에도 음식 메뉴는 궁금해서 못 참죠. 처목처목의 진심. 그리고 몇 개월 뒤 가을 서울 이태원에서 158 플러스 1명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까먹으셨다면 최근 얘기를 해보죠. 올해 7월 15일에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해로 14명이 사망했고, 사망자는 안 만나지만 세계 스카우트 대회 잼버리에 참여해서는 나도 스카우트다, 열사병으로 전부 죽일 뻔한 개 난장판이 벌어지며 그들이 그토록 지저대던 국격은 시궁창에 처박아버리고 비난이 일자 모든 탓을 두 전씨에게 몰아버렸죠. 전 정권과 전북도청. 과거 영토, 현재 영토 따로 있나요? 여기가 서울과 다른 국가인가요?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서는 단 한 번도 사과나 책임을 져본 적 없는 뻔뻔함과 국정운영 실력도 없으면서 욕은 먹기 싫으니 매번 윽박과 함께 법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는 검사질. 그 와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홍보 영상. 한국 돈으로 만든 일본 측 대변 영상의 조회수나 조작하고, 얘네 말대로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세계 청정 1급수죠. 이 논리라면 이제부터 지구상에 환경오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게 희석될 테니까. 앞으로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얼마든지 바다에 집어넣어도 돼요. 한국 수산물이 현재 오염됐다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음에도 수산업 살린답시고 세금으로 처먹방하며 협박하기를 오염수 걱정하면 괴담선동 유포자, 제2의 광우병 사태. 2008년 광우병 사태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가 아니라 30개월 이상짜리 소고기 수입이라는 부당 외교에 국민이 반대한 거죠. 그 성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안 한 것. 여태껏 그 혜택은 다 누리면서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거봐, 광우병 아무도 안 걸렸잖아. 그때 괴담에 선동된 거다. 이건 마치 예방주사 맞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야, 코로나 안 걸렸잖아, 주사 괜히 맞았잖아 하는 꼴. 수해 참사, 잼버리 참사, 오염수 참사, 이 세 가지의 종합판이 바로 수해 복구 중 사망한 해병대 최수군 상병을 대하는 방식.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죽이고 은폐하고 슬픔마저 겁박하는지 이 작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 난데없이 장갑차가 등장했죠. 이 복구가 정권의 치적인 양 사진 한 방 받고 용감무쌍하게 구명조끼 없이 입수시키다가 결국 생명 하나를 또 잃은 겁니다. 가뜩이나 시민 100명 넘게 죽어도 꿈쩍 안 하는데 그깟 군인 하나 죽었다고 그게 무슨 대수라는 듯 수습하고 대충 덮으려 했으나 여기서 삑사리가 나죠. 박정훈 수사단장 조사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났는데 대통령과 친한 사단장에게 책임이 가는 걸 파악한 대통령이 야, 그냥 덮어! 한마디에 모든 걸 무마시킵니다. 군대 다녀오거나 회사 생활해본 사람은 다 알죠. 결재를 했다는 것은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뜻이고 이상 책임은 그 결재자가 진다는 공식 확인이죠. 하지만 이건 시스템이란 게 존재하는 조직에서의 생리고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알려지자 경로한 것을 알렸다고 또다시 경로. 외교라인, 국방라인, 안보라인 갈아치우고 책임은 아래로, 권한은 위로. 그 사이에 낀 공무원들은 경무를 하는 게 아니라 경로에 시달리고 독재자 말 한마디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짓이겨진 상황. 해병대가 뭘 못해요? 필승! 필승? 그 양반 몇 키야? 전국 각지에 그 많던 해병대 전후에는 어디 갔으며 그룹 정보팀 특수반 우리 한호그룹의 구조물 한 방울이라도 튀긴 놈은 다 모아가 백공정을 짜주래. 이제는 불의에 익숙한 듯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상권은 성깔 하나로 통합되고 네. 이 나라가 큰일이구만. 공산주의를 경멸한다는 대기업들은 자유롭게 손실나도 우리 이 검사들 봉사 모임 이거 좀 신문에 대문짝하게 좀 실어줘.
알고 보면 우리도 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어? 주류 언론과 함께 자유롭게 닥치고 있고 자, 한잔해. 어? 나 알지? 나 믿지? 자, 이자. 어? 에이, 검사야. 에이, 이러지 마. 이 모든 비난을 전 정권으로 돌리고자 새끼들 다 쫓아내야 돼. 이제는 홍범도 장군까지 파헤칩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수! 전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온 성과를 깎아내리고자 그리고 독립군에 대한 일본의 복수를 대신해주고자 일제강점기와 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50만 동포의 고초와 애환을 전부 빨갱이 모래로 묻어버린 것. 편히 가라. 역대 육군 참모총장들과 초창기 육사 교장 대부분이 자랑스러운 일본군 출신. 그러니 육사의 홍범도 장군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이토 히로부미 동상을 세우세요. 용산 대통령실은 북한 드론한테 뚫리고 미국 도청도 뚫리고 그러면서 전쟁과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떠들죠. 젊은 애들이 죽는 거지 자기들이 죽는 게 아니니까. 선거 때나 NG8이 이용해 먹기 좋았던 거니까. 군대 안 간 그들이 독립군과 해병대를 티끌만큼도 안 여기는 동안 일본은 독도 예산을 27억 늘리고 한국은 독도 예산 25% 삭감.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 74% 삭감. 외국 재생에너지에는 4천억 지원, 국내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 우크라이나에는 3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야, 우크라이나는 6.25 때 소련군 편에서 우리 적국이었는데 당시 북한군과 상관도 없는 홍범도 장군은 빨갱이라면서 당시 북한과 함께 우리를 공격한 우크라이나는 지원? 일관적 이념 하나 없는 이념 논쟁. 애초에 바이든 날리면부터 이념이라는 건 없었는데 대통령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1년 전엔 반대로 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반대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들을 반대하면 공산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국정원은 오염수 반대하는 건 북한 지령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환경단체가 반대했더니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 여당 대표라는 작자는 대법원 유죄받은 것엔 무죄라더니 언론 보도에는 사형, 반역죄다. 노태우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수교를 맺으며 한국은 북한 주변국과 30년 넘게 안보를 관리했고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도 교류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긴장도를 높이고 자랑스럽게 안보는 1등이라고 짓습니다. 한미일은 원래 있던 개념이지만 새롭게 북중러라는 위협 요소를 창조해내시고 하루 동안 각국 정상 많이 만난 것으로 기네스북을 신청한다는데 이 모든 참사 신기록을 기네스북으로 신청하면 단언컨대 후대에서도 깨지 못할 기록으로 남을 테니 강력 추천합니다. 한미일 지지율 셋이 합쳐 100 정도 나오던데 100점 맞게 잘들 해보세요. 그래요. 국민 대다수는 이런 거 신경 쓰기엔 살기 바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유류비, 교통비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로 고혈압까지 민생이 파탄 형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이 난리구판을 신경 못 쓰니까. 정리하자면 수해, 잼버리, 오염수, 군체계, 이념분쟁, 경제대란, 안보위기까지 여기에 국가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오직 화내는 왕 하나와 그 딸랑이들이 개나짝 소리 높여 난장치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소경이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사는 것이 소인같이 미천한 사람들이나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해야 절대 발전해서는 안 되네. 입 닫는 게 중립이라는 자유 대한민국.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 이 모든 건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이 한 짓들.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진짜 주인공은 시스템입니다. 기관 간의 협조와 첨단 장비로 신원을 확인하고 임무 수행에 있어 절차 검토 철저히 하고 자기 권한을 확인하고 그 직책 내에서 의견을 나누며 임무에 따른 추후 상황까지 고려하는 대책회의. 이런 게 시스템이죠.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조종사가 명령을 위로 받아치는 건데 한국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책임의식 확고한 담당자의 검토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고 이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상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인이란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뇌 없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황당한 정의의 길을 간다.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송곳 같은 인간이. 설령 미사일을 너무나 쏘고 싶어하는 전쟁광이나 반대로 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우유부단해도 그런 한 명이 똥볼을 차도 몇 번에 걸친 재고장치가 존재하는 검토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협의와 판단, 그에 따르는 책임은 위로, 권한은 아래로. 이러한 시스템의 최정점 집합체가 국가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 과연 한국에 시스템이란 게 존재하는가? 물론 대령이 편법을 써서 발사한 게 사실이고 보고서도 그렇게 조작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 전에 이런 격언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대령도 대량 살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하거나 성질나서 내린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현재 소녀 한 명의 죽음을 막느냐, 미래 수십 명의 희생을 막느냐, 다수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자냐, 선의를 중시하는 칸트주의자냐, 이건 각자 철학에 달렸지만 말이죠. 나아가 알리아의 부모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으나 어쨌든 자기 딸을 죽인 건 서방 세력이고 죽어가는 딸을 도운 건 테러단체입니다. 이 부모들은 아마 복수를 다짐하며 테러범이 되겠죠. 이게 난민이 되지 못한 이들의 삶입니다.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본국에서 죽든가 테러범이 되든가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전 세계의 테러범이 증가하는 것이 그런 위협 증가가 나의 행복도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괴물 리뷰, 숫자와 꽃, 러브레터 리뷰, 진격의 거인 리뷰, 그리고 이번에 아이 인 더 스카이 리뷰까지 국가 시스템을 지적하는 영상은 이제 그만 만들고 싶어요. 2023년 여름 이슈 3가지는 모두 어두운 소식뿐인데 3023년쯤에는 좋은 소식도 있겠죠 뭐. 그럼에도 굳건한 철탑 같은 세상에서 제가 역사를 통해 깨달은 진리 하나. 영원한 제국은 없다.